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선생님께서 고객님 한 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영상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이분이 처음에 저에게 왔을 때는 어깨 쪽에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질환과 증상을 호소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발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고관절, 그다음 어깨까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문제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고 계시고 현재 치료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치료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병원에 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저에게 보내준 소개글을 보면서 함께 판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견갑골 통증과 함께 위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한의원과 종합병원도 가서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내시경까지 받았대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경추로 갔겠죠. 경추 MRI를 찍어본 결과 이제 경추 3, 4, 5번에 추간판 팽윤이다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추간판 팽윤 때문에 사실은 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 때문에 신경 차단술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환자분 증상 호소하시는 게 너무 크니까 원장 선생님께서 신경 차단술을 권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 주변과 승모근 주위 오른쪽 등 쪽에 시술을 받았는데 큰 차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게 도수치료인데 도수치료를 하면서 이제 치료 선생님께서 가슴 근육과 그다음에 흉쇄유돌근 사각근 쪽이 많이 굳었다고 해서 많이 좀 이완을 시켜주셨대요. 근데 이완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유지가 안 되고 참 계속 아팠다고 해요. 양방병원에서는 이게 잘 안 되나 보다 싶어서 이제 다른 병원을 또 알아보셨겠죠, 인터넷으로. 여러분들께서 흔히 하는 병원 쇼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등과 목 근육 쪽에 유명하다고 나와 있는 수원 소재의 한의원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한번 또 제가 안타까운 점이 간호사 선생님에게 이제 어디가 불편해서 왔느냐 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진을 이제 듣는 건 괜찮지만 다시 문진을 할 때 본인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간호사 선생님께 얘기할 때와 의사 선생님께 얘기할 때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학적 검사를 하시면서 환자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의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꼭 중요한데 대부분 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하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를 놓치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침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인데 도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몸 안에 침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연부 조직을 다 뜯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착되어 있는 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뜯어주는 치료인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도침의 원리상 한 번 맞아갖고 되지도 않아요. 이게 도침의 원리는 그 해당 부위가 끊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박리가 될 때까지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죠. 예를 들어서 좀 회복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다 싶으면 뇌가 그쪽 부위에 유착이 생긴 걸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부위가 계속해서 복구가 돼요. 근데 그 부위가 복구가 안 될 때까지 몸의 항상성이 바뀔 때까지는 계속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치료가 엄청나게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와 비용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시간도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네, 제대로 이제 문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촉진을 하고 그냥 도침은 바로 시작했대요. 근데 이 치료가 너무 아팠다고 돼 있죠. 그냥 침 길이와 이런 걸 봤을 때 대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너무 심각한 공포가 있어서 힘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긁어내는 치료를 받는데 중요한 거는 도침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생명이에요. 어디 부분이 유착이 되어 있느냐가 생명인데 이 부분을 그냥 촉진과 이런 것만으로 그냥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한 침의 위치와 그 다음에 안 좋은 부위를 확인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도침을 맞을 때 꼭 초음파를 함께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한의원에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다 싶으면 마취통증의학과에 그쪽은 뭐 항상 기본이 초음파니까 요새 그 주사 바늘로 이렇게 침처럼 도침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아보셔서
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현상이기 때문에 알려드렸고요. 역시나 그런 치료를 받고 나면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못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치료라고 보기 좀 힘들죠. 근데 문제는 효과가 좀 있었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좀 아프게 하는 치료들이 있고요. 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각신경을 조절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감각신경이 조절이 되냐는 굉장히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통증을 주는 기법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얕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통해서 통증을 치료를 하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전기적인 주파수를 통해서 하는 치료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일한 치료를 했다고 해서 환자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평균치는 그렇지만 사실은 항상 어떤 치료든 간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이번 케이스도 그런 겁니다. 효과는 좀 있었대요. 근데 조금 뭐 팽팽한 근육이 좀 풀린다라고 하는 느낌인데 이게 좀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그 후에 등만 아팠던 것이 오른쪽 기립근도 아프고 전체적으로 옆구리, 뭐 허리,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아픈 쪽만 도침으로 긁어버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너를 내 죽여버릴까 이 새끼야. 사람의 몸은 초반에는 아픈 부위만 치료해도 나아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아픈 부위를 내세우지 않고 가짜 부위를 먼저 내세우고 정말 아픈 부위는 뒤로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통증학에서 나오는 건데 1통증을 없애면 2통증이 튀어나오는데 때로는 그 2통증이 원래의 통증인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1통증 자체가 원래의 통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라든지 환자의 그런 히스토리를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케어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운동치료라든지 재활을 하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서울로 다니셨겠죠. 또 알아보셔서 이제 서울 쪽에 계시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역시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 게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방향도 설정을 해주셨대요. 대단하시죠. 이게 바로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실 부분입니다. 와우. 근데 역시나 완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자분이 이런 호소하시는 증상이 심상치 않았죠. 이분도 뭔가를 느낀 거죠. 예, 그래서 완치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혈류를 측정하는 레이저 촬영, 발란스 사진, 뭐 흔히들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화 치료도 이제 좀 했고, 네, 도침 치료도 받았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증상이 많이 좋아졌대요. 좋은 점이죠. 근데 이게 나을 때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호전된 건지 아니면 그분한테 치료를 받아서 나아지고 있는 건지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분명히 차도는 있었다. 그럼 좋은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 환자분 자체는 이게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실의 방으로. 심각한 내용이죠. 이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감각이 좋아지고 조금 나아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움직임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각이 좋아진 것 같다, 좀 나아진 것 같다, 안 되는 동작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각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각신경에 대한 치료와 감각신경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게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가 느끼는 건 좋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어떠한 이론에 의해서 좋아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나중에 다시 나빠졌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다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게 여기 룰이에요? 굉장히 큰 시간 낭비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그냥 관리를 하시면서 이 관리의 내역을 기록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날 관리를 했을 때 증상이라든지 다음날 왔을 때 증상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고 어떤 건 호전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잔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팁입니다. 이거 모르고 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별이 5개.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괜찮아졌대.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괜찮아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해. 힘도 잘 안 들어오고
근육의 위축도 있었고 아픈 건 아픈 거대로 그대로 있어. 그래서 뭐가 나왔냐라고 했더니 워낙에 많이 아팠기 때문에 조금 나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느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생겨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관리를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날개뼈 안쪽에 무언가 깊숙이 굳어있는 묵직하고 팽팽한 근육이 느껴진다. 그 다음에 4년 가까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오른쪽 날개뼈 안쪽으로 통증이 시작되었고 헬스장에서 덤벨 플라이라고 해요. 가슴을 안쪽으로 모으는 운동 중에 과하게 가슴을 펴고 이완하는 중에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있었다. 그날 오른쪽 날개뼈 안쪽에 통증이 깊이 있어서 담이 들기 시작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통증도 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제가 덤벨 플라이를 한번 시켜봤는데 자세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운동하는 것들이 자세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이분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동작에 의해서 덤벨 플라이라고 하는 동작에 의해서 그 증상이 빵 하고 터진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둘 다 비교를 했을 때 우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외부적인 위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개선시켜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교정이라든지 체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주는 것이 가장 1순위였습니다. 그때부터 음식물 소화도 힘들어지고 어지럼증도 발생하고 상복부에 통증도 있고 그래서 위에 대한 치료를 받으신 거죠. 근데 뾰족한 것들로 등을 깊숙이 찔러보면 굵은 근섬유 같은 것들이 이제 우두둑 걸린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환자분들끼리 공유를 할 때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뭐 우두둑 뭔가 띠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근데 좌우로 눌러봐도 쉽게 풀린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른쪽 뒷목 안쪽, 뭐 등 안쪽 팽팽하고 짧아진 것 같다. 답답해서 목을 왼쪽 밑을 쳐다보듯이 오른쪽 목 스트레칭하면 등까지 이어지는 그런 라인이 팽팽하게 당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목 뒤쪽에서 투둑투둑 걸리는 소리가 난대요. 실질적으로 저에게 왔을 때 한번 움직여보라고 하니까 외부에서 들릴 정도로 소리가 났었어요. 예. 힘줄에 대한 소리인데 이게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문제는 소리가 났을 때의 통증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도 돌리면 전면 삼각근 쪽에 어깨가 덜그럭덜그럭 뭐 찌직찌직 하는 소리가 나고 가슴 쪽에도 통증이 좀 생긴대요.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사각근, 흉쇄요들근 목 쪽부터 어깨 앞쪽까지 타이트한 느낌도 강하다. 만세를 하면 목에서부터 무언가 투둑투둑 걸리면서 소리가 나고 통증은 별로 없다. 올릴 때마다 어깨를 돌려봐도 쇄골 안쪽에서 뭔가 두껍게 걸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이랑 쇄골 쪽 어깨 쪽에서 뭔가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있고 불편하고 이걸 계속 호소하고 계시죠. 흉쇄요들근도 오른쪽만 왼쪽에 비해 팽팽하지 않고 뭔가 도드라져 나옵니다 라고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쪽에 부종도 있고 해부학적으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것들이 연부 조직들이 밀려 나온 거예요.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 안쪽까지 꽉 잡히지 않고 광배근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듯한 느낌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의 보상 움직임이 이렇게 된 거죠. 견갑골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그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회전근개도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힘을 못 써주니까 더 큰 근육인 이제 광배근이 이제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하게 안쪽으로 수축을 더 하면 오른쪽 등 안쪽까지 찌릿찌릿하다. 통증이 생겨서 놀란다. 제가 말한 그대로죠. 보상작용이 생기는데 그 보상작용이 악순환이기 때문에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일단 소리가 찌찌직 난다. 몸속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설명하기 어렵다. 당연히 설명하기 어렵죠. 저희들도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가슴 근육에 힘을 준다던가 등에 힘을 준다 하면 그 근육에 소리가 나는 건지 이제 어쨌든 느껴진대요. 그래서 막 두두둑 지직 뭐 이런 소리들 굉장히 인터넷에 보면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증 부위 감각들이 왼쪽처럼 자유롭게 느껴지고 쓸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제한되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통증 부위들은 늘어나고 쓸 수 있는 범위는 각도는 관절은 잘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네? 어떤 날은 좀 편하대. 당연하겠죠. 계속 아프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초기에는 이런 게 아예 없었는데 이제 덤벨로 측면 운동이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왼쪽은 잘 됐는데 흔히들 우리 헬창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잘 먹는데 오른쪽은 앞쪽 전면근으로 무게를 받는 느낌이다.
왜? 마찬가지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측면 삼각근이라든지 어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데 그 주변에 선행되어야 하는 회전근개와 전거근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전면 삼각근이 아까 광배근처럼 대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삼각근만 무게를 받는 느낌이고 이완도 잘 안되고 수행이 안됩니다. 날개뼈도 팔을 들 때 덜그럭거릴 때고 있고요. 입구에라고 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항상 덜그럭거리고 있었어요. 윙스케플라라고 해서 익상견갑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거든요. 전체적인 어깨와 견고의 퍼포먼스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두 운동 시 오른쪽은 자극이 잘 안 온다. 어깨 전면 쪽에 무게가 치우치는 느낌이 든다. 앞서 말씀한 게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죠. 어깨가 먼저 피로해지고 왼쪽은 팔꿈치가 몸에 붙어서 무게를 안정적이게 이두에 부하를 주는데 오른쪽은 힘이 못 받쳐준다. 이두보다는 다른 쪽에 분산이 된다. 어깨가 피곤해진다. 왜 그럴까요? 안정화를 담당해주는, 움직임을 담당해주는 애들이 애초에부터 잘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운동의 효과도 떨어지고 운동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집중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봉이 들고 있을 때도 왼쪽과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힘이 든다. 무거운 무게를 들고 장시간 지나거나 그러면 어지럽기도 하고 등도 통증이 오고 그럽니다. 보시면 엄청나죠. 네, 어깨 한쪽으로 이렇게 많은 증상을 흡수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서 실제로 사진 한번 보시고 이게 이렇게 아까 말했던 제가 소개해줬던 증상들과 실제 보이는 게 이 정도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매칭을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증상을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뒷모습인데요. 상부 승모근의 위축이 발생이 되었죠. 왼쪽과 오른쪽을 수평선을 그어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견갑거근이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만으로도 어깨가 많이 처져 있죠. 후면 삼각근이 당연히 위축이 와 있고요. 전거근의 비활성화로 인해서 견갑골 자체가 통째로 뒤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심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강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견갑골이 뒤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형적인 심한 윙스케플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능형근의 기능, 능형근이 이렇게 있겠죠? 네, 전거근과 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견갑 하근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착부는 같습니다. 능형근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고 전거근의 기능도 저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견갑골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등 쪽으로 빠져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잠시 보여드린 건데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전,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추가된 게 있는데요. 경추 자체가 약간 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상작용인데 오른쪽 어깨가 처지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 있죠. 경추는 경추뿐만이 아니라 모든 몸이 한쪽의 불균형이 심해지면 그곳을 보상하기 위해서 항상 변형이 일으킵니다. 근데 이 변형이 사람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패턴을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에 해당하는 데이죠. 평균 잡아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패턴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이번 케이스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견갑골이 하강되어 있는 상태고 근육의 상부 승모근이 위축이 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앞쪽으로 말려 있고 라운드 숄더가 좀 온 거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기능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종을 제거한 흉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흉터도 몸의 척추의 중앙선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후 사진을 보시면 점차 척추 쪽으로 살짝 이동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 밑에 있는 한마디로 광배근을 나타내는 케이스인데요. 광배근 자체가 대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견갑골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 6번 쪽의 감각 이상과 굉장한 불쾌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경화골의 움직임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런 하강 패턴에 따른 광배근의 이상은 억지로 단축이 되어 있죠. 위에서부터 찍어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가 수축되고 싶어서 수축이 된 게 아니라 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수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외부에 의해서 단축이 되었을 때는 그만큼 부작용도 좀 달라집니다. 8번 같은 경우가 이제 팔꿈치 뼈죠. 팔꿈치 뼈인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아까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살짝 팔꿈치 뼈가 외측으로 돌아가 있죠. 네. 근데 이 라운드 숄더도 실적으로 보시면 일반적인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숄더가 발생을 하면 어깨 쪽, 특히 승모근 라인이 약간 솟아오르게 돼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물론 반대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숄더가 먼저가 아니라 승모근 위축과 전거근 위축에 의한 결과로서 이 패턴을 보상하기 위해서 안정화가 되려고 하는 자연적인 보상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오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이나 이런 세미나를 가셔서 배우실 수 있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좀 있죠. 7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왼쪽은 이렇게 좀 주름이 좀 깊고 오른쪽은 주름이 좀 짧죠. 근데 이 후 사진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주름이 거의 대칭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팔 자체가 이렇게 약간 벌어지는 이 공간도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 사진을 이렇게 한눈에 비교하니까 딱 눈에 보이시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어깨가 처져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인들이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정말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음 편부터 나올 운동 영상이라든지 관리법들을 확인하시면서 실제 이런 주변에 고객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상황이 이렇다면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